서울 용산구의 작은 재래시장,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김술래 할머니는 80살이 넘은 몸으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리어카 위에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다듬은 배추와 무, 시금치가 가득 실려 있었다. 오늘은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술래 할머니의 한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벌써 사흘째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 단 팔지 못하고 있었다. 집세는 밀렸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손에 쥔 1,000원짜리 몇 장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전부였다. 시장 안쪽 골목까지 돌았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바쁘게 지나갔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걸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뜩 흐린 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리어카의 한쪽 바퀴가 도로의 홈에 걸리면서 균형을 잃었다. 정성스럽게 쌓아둔 채소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는 급히 채소를 주우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 자꾸 주저앉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끔 쳐다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 않았다. 어떤 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모퉁이 전신주 아래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술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하얀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의 몸 여기저기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털은 엉켜 있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진돗개 특유의 꼿꼿한 귀가 살짝 처져 있었고 꼬리 끝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할머니와 개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존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다. 애야, 너도 혼자구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달아나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자 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코를 내밀어 냄새를 맡았다. 배고프지? 나도 그래.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김밥 한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놓았다. 그것은 아침 식사로 남겨둔 마지막 음식이었다. 개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졌던 순간 이 작은 생명이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할머니는 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신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처지였다.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아이를 살리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는다. 현실적인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이 생명을 외면하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다. 별아, 너 이름은 별이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내게 찾아온 너. 할머니는 리어카를 그대로 두고 개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뼈만 남은 몸이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까지는 1시간 넘게 걸렸다. 빗속을 걸으며 할머니는 별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괜찮아, 별아. 곧 나아질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박민수 수의사는 별이를 진찰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심장이 약하고 심한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외상도 심각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치료는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이. 박수 의사가 말을 멈췄다. 할머니의 초라한 차림새와 떨리는 손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만 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오늘 장사를 위해 준비한 거스름돈과 몇 주간 모아온 적금 일부였다. 지금 있는 건 이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매일 갚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수 의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드 단말기를 조용히 꺼버렸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례 할머니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별이는 산소 공급기를 끼고 작은 몸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었다. 별아,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별이를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다. 평생 종교가 없던 할머니였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하늘에 빌었다. 새벽 5시 박수 의사가 나타났다. 밤새 별이를 돌봐준 것이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할머니는 매일 병원과 시장을 오갔다. 새벽마다 채소를 정리하고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다. 오후에는 병원에 들러 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별아, 할머니 왔어. 오늘 김밥 하나 팔았다. 할머니의 작은 성과에도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반응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박수 의사도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다. 치료비 일부를 깎아주었고 가끔은 별이를 위한 고급 사료를 몰래 챙겨주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별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걸음도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경계심 대신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박수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기뻐했다. 드디어 별이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할머니는 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오래된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사료그릇을 놓았다. 별이는 새로운 환경을 신중하게 탐색한 후 할머니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별아. 할머니의 말에 별이는 고개를 비비며 응답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부터 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장사에 나섰다. 처음에는 몇몇 상인들이 못마땅해했다. 개를 데리고 와서 장사가 되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별이의 듬직한 모습과 영리함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 진돗개네. 진짜 똑똑해 보인다. 아이들이 별이를 보러 와서 사진을 찍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할머니의 채소로 이어졌다. 할머니, 배추 어때요? 강아지가 이렇게 예쁜 걸 보니 채소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리어카를 비운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근처 정육점에서 별이를 위한 작은 고기 한 점을 샀다. 별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누군가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리어카 진돗개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별이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누군가 다가오면 정중하게 앉아서 인사를 했고 가끔은 할머니가 채소를 담은 봉지를 입으로 물어다 주기도 했다. 저게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보다 낫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이어졌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다. 리어카가 기울어지면서 채소가 길바닥에 흩어졌다. 바로 그때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할머니는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을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별이가 재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갔다. 큰 소리로 짖으며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할머니 앞옆 발자국 거리에서 멈췄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저 개가 할머니를 구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곧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의 리어카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돗개가 역시 충성심이 대단하네요. 사람들은 별이를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기자들도 나타나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그날 지역 뉴스에 별이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제목은 용산의 기적, 할머니를 구한 진돗개 별이였다. 방송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채소는 금세 동이 났고 별이를 위한 선물도 쏟아졌다. 사료, 간식, 장난감까지 다양한 선물이 전해졌다. 한창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할머니의 리어카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여성은 별이를 보자마자 다가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별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했다. 이게 우리 강아지예요. 이름은 왕자고 한 달 전에 도망쳤어요. 여성이 꺼낸 사진 속에는 깨끗이 다듬어진 별이의 모습이 있었다. 목에는 비싼 목걸이를 하고 고급 계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여성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등록증도 있고 마이크로칩도 심어져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별이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줄을 꺼내 별이의 목에 걸었다. 별이는 저항하듯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결국 여성을 따라갔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별이가 떠난 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리어카 앞에 머물지 않았다. 채소는 남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얼마 팔지 못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보곤 했다. 할머니, 별이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주인을 찾아서 갔단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공허함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별이가 앉던 자리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고 혼잣말할 상대도 없어졌다. 박수 의사도 할머니를 걱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다.
골목 어귀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하얀 개 한 마리. 별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다. 별이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말라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몸 여기저기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다. 별아, 정말 너야. 별이는 할머니를 보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별이를 품에 안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박수 의사는 별이의 상태를 보고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학대 흔적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이 상처들, 심각합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다. 별이가 그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할머니, 이 아이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어디가 안전한지,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박수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동물학대 증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박수 의사가 준비한 학대 증거와 함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왔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학대의 증거가 명확하고 이미 새로운 보호자가 정해졌어요. 여성은 할 말이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별이의 정식 입양 서류를 작성했다. 이제 별이는 법적으로도 할머니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별아. 별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그 후 할머니와 별이의 일상은 더욱 특별해졌다. 시장 사람들은 별이의 돌아옴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별이가 돌아왔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진돗개는 충성심이 대단해요.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장사를 했다. 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별이를 위한 따뜻한 옷을 마련했다. 빨간 조끼를 입은 별이는 더욱 당당해 보였다. 어느 날 동물보호소에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별이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별이 같은 아이들이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들려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별이가 제 인생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 결과 많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첫눈이 내린 날, 할머니와 별이는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서서 할머니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별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별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눈 속에서도 따뜻한 숨결이 전해졌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별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는 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만나는 것이라는 걸. 몇 년이 흘렀다. 할머니의 머리는 더 하얗게 변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다. 별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시장에서는 이제 할머니와 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관광객들도 리어카 할머니와 진돗개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할머니의 채소는 언제나 신선했고 별이의 인사는 언제나 정중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던 할머니가 별이에게 말했다. 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별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누워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별이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으로 이어진 두 존재의 특별한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몇 달 후, 한 젊은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전국 방송에서 할머니와 별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별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해요. 제가 별이를 구했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별이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외로웠던 제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거죠. 카메라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별이를 비추었다. 별이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이 많아요. 사람도, 동물도요.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생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와 별이가 그 증거예요. 할머니는 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어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보호소에서 만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도 작은 기적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별이에게 말했다. 별아,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네. 정말 뿌듯해.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할머니는 85이 되었고 별이도 중년의 개가 되었다. 하지만 둘의 유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조용한 저녁, 할머니는 별이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별아,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짖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외로웠을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별이는 할머니의 손을 코로 비비며 응답했다. 그들만의 특별한 대화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다. 오늘로 별이와 함께한 지 3년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별이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별이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조건 없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별이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내일도 별이와 함께 시장에 나갈 것이다. 사람들의 미소를 받으며
작은 행복들을 나누며 이것이 내가 바라던 삶이었구나. 할머니가 일기를 쓰는 동안 별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가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할머니는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을까, 별아? 별이의 조용한 숨소리가 대답 같았다. 그렇게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한 할머니와 한 마리의 진돗개는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것이다. 사랑으로 이어진 두 영혼의 아름다운 동행이.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기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를 깨닫게 되기를.